제가 유튜브를 계속 찍으면서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그 장애아동에게 가장 필수적인 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들이 인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인간은 누구나 학습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하더라도 장애아동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대부분 인지적인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시켜서 아이들을 기능을 향상시켰다면 이게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해당하는 그때부터는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일반 아동들과 눈에 띄게 이제 수준 차이와 속도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일반 아동들을 따라가기 위한 어느 정도 맞춰가기 위한 치료를 받거나 학습을 한다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한테 심리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커리큘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아동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능력들 중에서 강점으로 나타나는 인지적인 기능도 있고요. 약점으로 나타나는 인지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무엇보다도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수업을 받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게 돌전으로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언어 발달이 상당히 느리고 말을 서투르게 하고 제대로 발음이 나오지 않으니까 언어 치료를 많이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돌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언어 치료를 받게 되면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말을 따라하고 표현하는 데는 어느 정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자기가 만지고 싶은 물건을 만져보고 또한 그 만져보고 싶은 물건 이름이 무엇인지 자꾸 듣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부모님한테 달라고 할 때 그 말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3, 4, 5세 정도에서는 언어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말을 많이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쓰는 단어가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점점점 6세, 7세, 8세 이렇게 들어오면서 부모님들의 또 하나의 고민이 왜 내 아이가 말을 어느 정도 하는데 또래들과는 어울리지 못할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표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데 힘들어할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치료사들은 아이의 어떤 그런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성을 따로 키워줘야 된다는 식으로 놀이치료나 짝치료, 그룹으로 묶어서 하는 치료를 많이 권하는데요.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어울리지 못하니까 어울리게 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어떤 그런 상황을 아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대부분 놓치고 있어서 그런 놀이치료나 이런 식으로 어떤 놀이기술 상대방한테 이렇게 A, B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기본적인 말을 습득하게 하며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상황은 결코 두 사람만이 노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유치원만 보더라도 벌써 아이들이 끼리끼리 3명, 4명, 5명 이렇게 때로는 단체로 어울려서 놀 텐데 그러면 A, B 식의 대화는 전혀 아이한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성이 부족한 애들에게 인지적인 기능을 좀 더
높여줘서 그 기능을 통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언어적인 표현들을 자기가 인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그렇게 사회성이 부족한 5세,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지적인 기능만을 향상시키는 그런 중재를 했을 때 오히려 다른 놀이나 사회성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치원에서 아주 모범적인 아이로 친구들과 잘 지내는 아이로 지금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을 좀 배웠다, 그래서 좀 시작이 됐다,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저는 FI 수업을 통해서 인지적인 기능을 키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또한 공감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차적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FI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이나 사회성 그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즐겁게 또래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이러면 되겠지 하지만 정작 문제는 정확하게 그 상황의 문제 상황에 무엇이 핵심인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겉돌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그런 놀이식의 치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점점점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게 놀면 어느 정도 참여하고 놀아주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초등학교 4, 5, 6학년, 고학년이 되면 장애아동들에게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들고요. 또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계속 인지적인 능력을 올리려고 아이에게 중재를 해줘야지만이 이 아이도 어느 특정 영역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의사표현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아이가 참여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 관심을 갖고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이의 어떤 사회성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는 테크닉을 가르치게 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어울려서 편할지 몰라도 아이 스스로 성장해 가면서 느끼는 만족은 없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바라본 몇몇 사례들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회성이 부족하건 아니면 인지적인 기능이 많이 낮아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저는 이 FI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지적인 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중재를 계속 받는 것이 저는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치료 과정은 결코 단기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선생님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이슈를 보여주고 효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효과적인 중재를 해주시고 또한 부모님들도 그러한 것을 찾아가서 중재를 받았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